소상공인 기심 연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배달 서비스 무슨 관계인가. 두 번째 파트, 강사 어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앞서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배달량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드렸던 강의와 같이 연장선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들고 온 자료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을 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BBQ랑 B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매출이 4억, 이제 연간이죠. 4억 정도 되고요. BHC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들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고요. 이 평균적인 수치도 그 지역과 상권과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 갭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 최고 매출 매장과 최저 매출 매장의 갭도 굉장히 크니까 그렇게 이게 지대하게 평균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여기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요소와 내용들은 상권과 그리고 배달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마케팅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그 강의 시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연 평균 매출은 한 4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 배달앱 시장의 매출 비중은 약 60% 정도 수준인 2억 3천만 원 정도, 2억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배달앱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시대에는 저도 굉장히 낯선 시대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팩트와 사실입니다. 배달앱에서 이미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 그러면 저희도 이 배달앱 시장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저희는 이 배달앱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업에서 제가 10년간 공부하면서 저희 1000개 이상 되는 가맹점들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강의가 이번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그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상권에 들어가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긴 하죠. 뭐, 거주 지역 상권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상권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 상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일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나 어떤 업종으로, 예를 들어서 치킨으로 정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런 그 의문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제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했었거든요. 또한 이미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매장이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뛰어들어서 또 매출을 얘네만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본 적이 없고요. 물론 당연히 했죠.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권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분석하고 어디서 확인할 수도 있을까? 프로그램과 저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상권에 대한 내용과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인구 통계별로 각 동과 지역마다 인구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업종별로 그 해당 가게들이 평균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서 상권에 대한 정보는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현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지금은 아까 제가 1차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모든 주문의 90% 정도가 온라인 주문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프랜차이즈에 있는 온라인 주문 데이터를 한 2년치, 3년치 정도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해서 돌려봤더니 나왔던 결과가 참 재밌는데 이유는 왜 그런지에는 이유는 저희도 아직 분석 중에 있지만은 온라인 주문의 전체 주문의 90%는 전부 다 아파트 상권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뭐 숙박업체라든지 학교, 관공서, 뭐 종교시설 이런 데들도 있긴 하지만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주로 온라인 주문은 많은 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배달 시장은 더 커지고 있으며 그 배달앱 시장에 그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저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권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배달형 매장을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브랜드들마다 뭐 천차만별이겠지만은 특히 치킨이나 피자 업계의 그 매출 상권 비중은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 상권을 뒤로 끼고 있는 그 학업 위주의 대학가 상권이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주 지역 상권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굳이 뭐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곳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팩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형 매장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상권을 고를 때는 대학가나 그 거주지의 상권을 끼고 있는 그런 상권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한번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가구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상권들은 뭐 많겠지만은 치킨집이 많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경쟁도 많아지는 거긴 한데 그 상권 자체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치킨집이 어느 정도 많다라고 하고 만약에 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치킨 브랜드가 있는 개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가 나오는 그 브랜드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 내가 보기에는 대학가 상권이고 그리고 뒤에 거주 지역도 인구수가 한 7만 명, 8만 명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인데 그 피자 업계 지사가 없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런데 한 번쯤은 창업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피자는 다 들어와 있다. 거기만 없다.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상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먼저 좀 들었는데 왜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제가 배달앱 매장 사례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부합하는 상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목으로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연히 매장에서 잠들다가 발견한 피크타임. 상당히 안 가시죠? 어떤 사례였냐면요. 실제 실화요. 실제 사례고,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제가 알고 있는 가맹점, 뭐, 이름도 될 수도 있을 만큼 실제 사례인데, 그냥 평균적인 그 배달량 매장이었어요. 가게 평수도 14평에서 한 13평 정도 되는 굉장히, 평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 정말 배달형 매장이에요. 배달만 하는. 그리고 뭐 매출 규모도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그 BBQ 연 평균 매출의 이제 보도기사 자료 통계청에 따르면은 연 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억도 안 되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이 매장이 어느 때 항상 하던 것처럼 매장 운영을 잘 하시고 저녁에 이제 사장님이 가민 전주님께서 간단하게 친구들과 주변에서 약주를 한잔 하시고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대구로 가셔서 주무셔야 되는데 대구를 안 가시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 중에 우연이죠. 매장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이 아니고 새벽이죠. 새벽이었는데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이제 선잠을 주무신 겁니다. 이제
술을 보통 이렇게 많이 좀 취하시고 하면 잠을 쉽게 잘 주무시잖아요, 다들. 근데 전화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 시간에 선잠을 주무신 거예요. 예, 잠을 못 주무시고 다음날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전화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새벽에 전화 통화가 한 22건이 와 있더랍니다. 근데 이 22건이 뭐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매장이 당시 주간 하루 그 콜수가 한 54콜 정도가 됐었는데 새벽에 22건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사장님들 그 당시에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주간에 들어왔던 그 콜이 배달앱을 제외하고 콜의 한 50% 정도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새벽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이제 미리 물자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체력도 좀 보충을 하시고요. 새벽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 새벽 3시, 4시까지 주문이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진 않은데 끊이지는 않고 뭐 계속 끈끈이 계속 들어오는데 정말 22건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22건이면은 건당 한 2만원씩만 쳐도 한 44만원 정도가 돼요, 하루에. 그러면 이 44만원을 30일 동안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120만원 정도가 되죠. 120만원인데 이걸 1년 동안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2,4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또 작은 수치는 또 아니죠. 예, 물론 그날 나오는 매출만큼 그 항상 나온다는 건 아니죠. 예, 주말에는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그 새벽 매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좀 덜 나오니까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 사장님께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새벽까지 운영을 했던 결과 6개월이 지나고 그 1000개 매장 브랜드에서 랭킹 매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랭킹 매장이라고 하면은 14위에서 뭐 20위 정도 순위에 그러다가 이제 설날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3위까지 올라오게 돼요. 네, 이렇게 상권의 특성에 있어서 이런 경우의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 매장의 사례는 코로나가 이제 현재와 같이 일어나기 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사장님을 진짜 만나서 뭐 얘기도 같이 해보고 했었는데, 새벽에 그 상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도심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상권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죠. 역세권, 역세권에 가까운 저기 술집이 굉장히 많은 동네. 그러니까 2차를 가기에 굉장히 좋고,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 주로 어디서 주문이 오더냐고 제가 여쭤을 봤더니, 이제 새벽까지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술 마시고 놀면서 2차를 갈 때 뭐 볼링장, 뭐 저기 당구장 이런 데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또 내지는 뭐 유흥주점 이런 데서도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새벽까지 놀면서. 그래서 사실 여기 매장도 그 전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매장이었어요. 양도양수된 지도 얼마 안 된 매장이었는데도 이런 상권에 대한 이점과 특이점과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하니까 이런 정말 좋은 사례의 케이스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매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1억 가까이 넘게 더 뛰게 되는 그런 매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조금 더 발견이 된 그 주변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매출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 사장님의 의지와 열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또 사례인데요. 작년에 또 제가 매장을 하나 인수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매장 준비하고 있는 매장을 제가 좀 한번 몰색을 하고 찾았었는데, 신길 동네 이제 치킨집이었는데, 유독 이제 그쪽 양도를 원하시는 사장님이, 포스 매출을 이제 제가 정보를
사장님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 그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해주는 그 평균 매출에 굉장히 좀 미달이 되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그 주변에 동일한 브랜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인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제 같이 동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 매장이 한 3개월 뒤에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 월 평균이 매출 8천만 원 정도 더 뛰면서 이제 매출이 생기는 사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전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던 점주님께서 사실 그 치킨 업계의 가장 피크 타임은 주말입니다. 네, 금토일인데 일요일에 이제 휴무를 하신다는 분이셨고, 그리고 출근을 그 오후 4시에 항상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도 11시에서 12시, 새벽 1시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항상 9시나 10시쯤 되면은 이제 체력이 너무 힘드셔서 빨리 이제 퇴근하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지 매출은 평균보다 약간 못하는 수준의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 매장이 양도양수가 되면서 체력도 좋으시고 건장하시고 열심히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만 바뀌었는데 위치는 그대로고요. 매장도 그대로인데 사장님만 바뀌었는데 매출이 한 2배 정도 이상이 뛰어넘는 이제 사례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님들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운영 점주님의 그 사장님의 의지와 열의가 그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현암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의 그 반대는 정말 좋은 자리와 상권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그 점주님들의 그 열정과 그 의지가 정말만 있다면은 어떤 상권이든 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그 열정을 따라서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 사장님들의 열정과 의지에 많은 역할이 달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그 20대 그 밀집 지역을 공략을 하는 게 MZ 세대죠. 공략 안에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것도 이제 코로나 전 시국인데요. 그 배달앱을 활용 안 하는 가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때는 배달앱 비중이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많으셔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는 그 홍보를 강화를 하시지 않고 있었었는데, 근데 하필 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이었었습니다. 그 대학가 상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주지의 상권을 그 등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상권이었는데, 이제 배달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마케팅 팀과 그리고 운영팀의 설득으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배달앱에 좀 많은 집중을 좀 했었던 매장이에요. 뭐 광고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단지와 자석 전단지를 많이 뿌렸었는데 그 비용을 조금 그 줄이고 배달앱에 조금 더 많은 광고를 하면서 그 매출 사이즈 볼륨을 좀 키웠었는데, 결국에는 배달앱에서 물론 코로나의 시국을 타면서 이제 온라인 매출로 많이 전환된 그런 그 추이도 트렌드도 있었지만은 성견지명이었죠. 그 미리 준비를 하고 유저들이 많은 학습 효과로 배달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언택트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그 해당 매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2배에서 3배 정도 나중에 뛰게 되는 그런 성공 사례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이런 성공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별 매장에서 이런 고민들도 우리 사장님들, 예비 창업주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하나 재밌는 또 성공 사례를 좀 가져오자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반장 선거 시즌이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떤 그 가게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하죠. 그냥 그 해시태그를 하나, 타임라인을 달았는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반영 선고 기간에 학급을 그 사람들을 그 초대를 해라, 친구들을. 그래서 가장 초대가 많이 들어온 학급에 우리가 치킨을 그 학급에 2인 1조로 해서 치킨을 전부 다 쏘겠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광고를 얼마 안 태웠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지역 광고 기반으로 광고를 태웠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정말 경쟁이 붙듯이 학급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예요. 주변 학교에서. 너도 나도 이제 그 이벤트 당첨을 받고 싶어서 모든 학급을 다 소환을 하고, 서로 학급에 경쟁이 붙어서 그 학급뿐만 아니라 학원 친구들, 가족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당첨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던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은 사실 치킨을 반 학급에 그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원가까지 치고 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그 원가에, 당시에 이제 그 학부는 뭐 학부모들까지 그 동네에서 그 가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저기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마케팅 방안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그 양도양수 사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역량이 뛰어나셔서 그 개인적인 역량과 마케팅적인 그 감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창업을 굳이 저 프랜차이즈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굉장히 잘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극소수죠. 굉장히 극소수고, 데이터적으로도 봤을 때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가 5년 안에 폐업을 하는 확률은 통계청에도 나와 있지만은 56% 이상이 5년 안에 망하는 걸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숫자가 뭐 그냥 제가 50%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정말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내가 본인이 이제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하나를 먹었을 때, 물론 내가 나을 확률도 50%고 낫지 않을 확률도 50%면은, 반면에 나을 뿐만 아니라 50%는 낫겠지만은 50%는 만약에 내가 이 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약을 혹시 드실까요? 저는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나의 목숨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확률적으로 제가 정말 뛰어난 마케팅 감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가 5년 안에 폐업을 할 확률은 20% 이하라고 합니다. 뭐 브랜드에 따라 다 상이하지만은, 특히나 뭐 그 유명한 브랜드들은 5%채 안 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브랜드들을 한번 잘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양두양수가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 해보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에게 맞는, 아까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경쟁사의 상황과 유저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강점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나와 있다면은,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브랜드의 힘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양동양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도, 그리고 데이터를 알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그 의지가, 그리고 그 의지는 그 나에게 있어서 그 회복 탄력성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이 만약에 조금 줄어들 때도 있죠. 어떻게 항상 잘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도 왜 잘 안 나오는지, 이거를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의 패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 창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상권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만 있어도 저는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배달 시장이 이게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례도 있냐면요, 양도 양수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매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점주님께서 양도 양수 다시 하겠다고. 나는 그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매출이 나오고 체력을 더 이상 소비를 하게 많으니까 체력이 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는 계약을 했던 이전까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매물로 나오는 매장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만약에 열의가 있으시고 체력이 뒷받침이 되시고 그 많은 사업의 컨셉과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이런 가게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가치성이 있는 그 메인 도로 상권에, 메인 스트리트 상권에 있는 그런 가게들은 월세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좀 가격이 꺼려지긴 사실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 가치성 있는 매장이 비용적으로 월세가 가장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가장 큰 또 장점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주문이나 내장 홀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이 좋고 길목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한 큰 홍보 활동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 이름값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손쉽게 고객 유치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제 손님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그런 사례고요. 저희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배달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가시성과 메인 스트리트의 그 상권 전략이 어떻게 좀 잘 먹혀가지고 매출 비중의 65%에서 한 70% 정도는 배달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포장 주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월세와 이 투자 비용을 잘 한번 따지셔서 한번 나의 강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전략을 한번 사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형 매장을 준비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성공적인 배달형 매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훌륭한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잘 베껴오고, 위대한 예술가는 아주 위대하게 그 작품을 훔친다라는 말이, 물론 벤치마킹이 따라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성공을 하는 배달형 매장을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 가게가 잘 되는 그 핵심적인 그 역량과 그 에센스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내용도 또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베껴온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똑같이 따라온다는 게 저는 뭐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배달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슷하게 베껴 오시면은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활용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인데, 이 성공적인 배달형 매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매장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했던 고민인데, 그때 당시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달 앱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권의 그 지역의 위치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업종의 카테고리를 누르시고 그 해당 업종의 그 가게 상점의 그 리스트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 리스트에서 배달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걸리는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그 익숙치 않아서 그런 가게들도,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뷰 수가 많고 그리고 평점이 높은 매장들을 한번 걸러보세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 매장이 메뉴 직군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자체 프로모션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리뷰 이벤트는 뭘 하는지,
고객들은 리뷰를 어떻게 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장님들의 공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 개 한 개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딱 보면은 한 5분만 투자를 하셔도 그 매장이 잘 되고 있는 매장이 안 되고 있는 매장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시고 피크 타임에 그 매장 근처를 가셔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일정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뭐 10분에서 30분의 그 텀의 그 시간 동안에 고객이 얼마나 오는지,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셨다가 어떤 표정으로 나가시는지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매장이 만약에 고객 만족도 표정이 굉장히 밝고 리뷰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평점도 굉장히 좋고 메뉴 구성이 누가 봐도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 사장님들의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내용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마음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시면은 그 매장이 성공적인 배달형 매장입니다. 그 매장을 벤치마킹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노하우들을 멀리서라도 한번 지켜보면서 작전을 한번 잘 짜보십시오. 그대로만 하셔도 반 이상은 매출을 쉽게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본적인 거죠. 직기류를 배달형 매장으로 탈바꿈을 하십시오. 그 요즘 이슈가 되는 그 박스의 봉인지라든지 포장지, 패키지, 음료, 주류, 뭐 자석전단, 봉지까지 요즘에는 그 봉지까지도 친환경 소재의 그 봉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NZ 세대 같은 경우에 이런 친환경적인 것도 이제 공공적인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직군들의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은 그 이미지도 같이 호감으로 많이 전환될 뿐더러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배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은연중에나 잠재적으로나 주게 되는 매장이 되는 거죠. 배달형 매장에 맞춤형 메뉴 직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는 우리 실제로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좀 들었던 내용인데 수수료가 조금 비싼 배달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건 배달 앱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뭐 한 건만 가는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료도 되게 많이 비싼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해야 되냐? 이 하게 되면은 기존에 싸게 운영하고 있던 단건 배달 앱이 아닌 일반 배달 앱이 카니발이 생겨가지고 내가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과 상담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결론은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프랜차이즈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 매장의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그 단건 배달앱 시장의 그 수수료가 물론 높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그 사장님들이 활용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자료에 만들어 드렸던 배달형 매장 맞춤형 메뉴 식권을 만들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달형 매장에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배달료를 단건 매장에서 단건 배달 앱에 배달료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배달료를 높이면은 일반적인 같은 동네에 배달료가 같은 동네 다른 가게들과 높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트라이 자체도 이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배달료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최소 주문 단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메뉴 식군 자체를 단건만으로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세트 메뉴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 메뉴라든지 상단 메뉴들을 좀 더 객단가가 높게 형성을 하셔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계산을 해보셔서 원가를 계산을 해보셔서 그 배달료의 단건 배달 앱에 그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내 마진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세트 직군으로만 먼저 활용을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단건 배달앱 시장은 오히려 훨씬 더 이익과 효율을 더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더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그 카니발이 없을 수는 없죠. 카니발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로 개인 상점마다 보시면은 그 매출 자체가 같이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마진 구조가 아니게끔 형성을 하시고 세트 메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그 조금 더 그
나에게 맞춤형 배달 앱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덤으로 매출을 더 키우게 되시는 거는 덤으로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메뉴 직군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끔씩 이제 그 배달 앱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제 직군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무엇인지 카톡으로 통계 자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들어가도 보일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에 사이드 메뉴 직군을 같이 한번 형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메뉴를 시키면서 그 세트 메뉴 구성이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매출 전체 볼륨이 커지면서 그 수익률과 손익이 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메뉴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바꿨어요. 원래는 단품 메뉴 위주로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메뉴판이죠. 단품 메뉴 소개판이죠. 소개판으로만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전략적으로 세트 메뉴를 위주로 해서 좀 상단에 먼저 노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세트 메뉴에 대한 니즈가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고, 그 세트 메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치즈볼이라든지 감자 스틱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과 인기 메뉴를 같이 구성을 하시면은, 매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뉴판을 바꿈에 따라서 객단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을 바꾸기 전과 후가, 전에는 한 건당 평균 매출이 19,000원대였는데요 메뉴판을 바꾸고 나 평균 객단가가 2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쾌거를, 좋은 사례를,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상황에 맞는 내 상권별 맞춤형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니고요, 매출에 대한 트래킹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 그 실패한 걸 잘 한번 학습을 하셔서 다르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에게 꼭 맞는 좋은 메뉴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이제부터는 배달앱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 여기 부분에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테이큰에 대한 영화 예고편을 좀 담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영화 배우의 주인공의 그 명언이 하나 있죠.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나왔죠?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첩보원이었어요. 주인공이. 그 한 가정의 가장인데 첩보원이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가정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인과 이제 유혼을 하고 딸아이와 그 중간 사이에서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가장이 주인공인데, 딸아이가 이제 자라감에 따라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의 사촌이랑. 그런데 그 유럽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딸이 어떤 인질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인질을 당하게 되는 사건인데, 인질을 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본인과 같이 이제 여행 갔던 친구가 인질이 돼서 잡혀가는 걸 모습을 보는 그 찰나에 바로 아버지가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사촌 언니가 잡혀가고 그 인질 대상이 자기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아버지와 통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결국엔 그 딸은 인질에 대해서 잡혀가지만 숨어 있다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그 범인이 핸드폰을 통화하고 있던 걸 보고 마지막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대사가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것들로 너에게 반드시 찾아가 복수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대사가 있는데, 말이 조금 샜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 주인공은 가장 범인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갑니다. 첫째, 지역. 두 번째, 그 딸아이가 이제 잡혀가면서까지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팔에 문신이 해와 달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키가 몇 센치라는 것, 그리고 얼굴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끝낼 시점에 그 범인이 했던 말, 굿럭이라는 말을 하고 통화를 종료하게 되는데, 그 굿럭이라고 하는 말을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딸아이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녹음한 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주인공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범죄의 그 짧은 순간에 있었던 그 단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트래킹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업주님들께서도 이런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매출에 대해서 트래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배달앱을 월별로, 카테고리별로 한번 트래킹을 한번 해보세요. 월별로 매출 추이와 그리고 메뉴 직군들의 추이,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광고의 효과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매출이 뛰고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왜 떨어졌는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가 답이 안 나오시다면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토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지인들과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던 이유를 찾으셨다면은 그 반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가져가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페이지에는 고객 리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배달앱에 있어서 매출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리뷰입니다. 리뷰. 뭐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닐슨에서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 가장 신뢰가 가는 광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던 질문의 답은, 첫 번째가 뭐 다른 브랜드 관계자들은 TBCF라고 말했을 텐데요. 근데 TBCF보다 더 영향이 있었던 내용은 지인의 추천이에요. 지인의 추천, 구매자들의 추천이 한 78%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검증된 마케팅 소비자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맛있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주문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누구보다 똑똑하고요. 영화에서 보셨던 그 첩보 영화들처럼 굉장히, 주인공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예민합니다. 어떻게 구매를 하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요. 바로 살까요? 아니요. 찾아봐요. 동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보고요. 무슨 맛인지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어떤 표정으로 보는지 보고요. 그게 광고인지 아닌지 보고요. 후기를 보고요. 배달앱에 들어가서 무슨 맛인지, 어떤 식감인지, 내가 좋아하는 식감인지 찾아봐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매장이 리뷰가 몇 개인지, 매장 상태 퀄리티가 어떤지, 제품은 어떤지, 배달은 빠른지, 청결도는 어떤지, 사람들의 평점은 어떤지,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봐도 결국엔 평점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리뷰가 좋고 사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그런 가게의 상점을 몰린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이 자료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배달앱 이용 시 메뉴 응시전 선택 기준에 주문 후기 리뷰가 56%를 차지하게 되죠. 중복 응답 지수지만,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자료에 따르면은 앱에서 매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42.6%가 리뷰 수와 동일합니다. 왜 리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리뷰를 왜 모아야 되는지 혹시 조금 마음에 체감이 좀 되실까요? 그리고 어떤 매장에서 주문하기에 꺼려지시는지에 대한 내용에, 고객 평점이 가장 낮은 매장은 48%, 그러니까 50% 가까운 매장 유저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뷰는 배달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리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장님 오늘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들었던 강의를 잘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리뷰 수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었던 강의의 핵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리뷰 관리와 트래킹,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의 그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는 창업주님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